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금요일날 19% 상승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말 기다렸던 상승이니만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HLB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아실 겁니다. 제가 HLB 영상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아실 텐데 일단 HLB를 매매하는 이유는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그냥 뒤에 나오는 일종의 재료일 뿐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이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HLB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을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떤 기대감을 갖는 데 있어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잘 안 봅니다. 자, 근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 지금 갖춰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재료까지 갖추고 있는, 그쵸? 그것도 신약 개발에 대한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지금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뭐 진양권 회장은 진짜 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돈을 버는 거겠죠.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느 관점에 그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쵸? 자,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일단 미증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주말이니까 미증시의 상황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미증시 상황 한번 보면 이렇게 끝났어요. 다우 보합권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내렸는데 여기서 인텔의 주가를 보잖아요. 자, 보세요. 11% 내렸습니다. 11% 내렸는데 이 11% 내린 이유는요. 실적 때문에 그렇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보세요. 인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11% 급락했다. 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쵸? 무슨 내용이냐면 기대감이 작용해서 원래부터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오른 것 대비해서 반도체가 1월 달 들어서 그쵸?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1월 초반 중반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월 한 중반 정도까지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는 놈이 더 간다는 그 공식 자체가 맞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모든 부분에 가격이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 근데 11% 급락이 나왔다. 그쵸? 이 내용입니다. 여기 11%, 12%죠. 그쵸? 급락이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인텔이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놨으나 1분기 전망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1분기 전망이 좋지 않다. 그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텔 쪽은 뭐라고 있죠? GPU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죠. 물론 GPU를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을 넘보기에는 사실상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건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GPU가 물론 CPU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CPU는 직렬 처리 방식이고 GPU는 병렬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AI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무조건 병렬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GPU는 단독 동작이 불가능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그쵸 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돼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23년도에 좋았나요? 아닙니다. 적자예요. 근데 주가는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GPU의 발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GPU의 발전이 되면서 반도체, 그쵸?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은 크게 조정은 뭐 받아요. 조정은 받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인텔 쪽은 그쵸? CPU 쪽은 계속해서 범위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이클을 타는 게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쵸? 인텔은 뭔가 좀 사양 산업에 접어들고 있는, 그쵸? 포화 상태에서 파일을 늘리지 못하고 교체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나쁘게 작용하는 부분은 반도체 쪽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거든요. 실제 이거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고요. 여기 그 매매 내역을 이렇게 조회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10%도 수익내서 팔고 6%도 수익내서 팔고 막 그래요. 그럼 여기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온칩스는 매도를 했지만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면 뭐 유니트론텍 보세요. 어때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쵸?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어보브 반도체. 이거는 요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3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2.7%가 내렸지만 목요일 날 매수한 물량은 이미 20%대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상황 보면서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물론 고가를 잡으면 좋겠죠. 저도 고가를 못 잡는 게 아쉬운데 고가를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이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그쵸?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그쵸? 여기서 그쵸?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그래서 시장 여기 보면요. 거의 다 뭐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진행했었던 종목들인 여기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도요. 8시 56분 그쵸? 시장가 매수 언제 했다는 거예요?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 동일합니다. 47분, 48분, 54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면 뭐 슈프리마 HQ도 한번 찍어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12% 끝났는데 시가 체결시켰죠. 9,150원, 9,150원 시가 체결되는 그 주문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했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매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매수 그리고 나서 급등 그쵸? 뭐 더 못 산 게 아쉽긴 한데 이 반도체 쪽으로 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AI 쪽에 집중을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제가 집중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진짜 이 실시간 거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그쵸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잖아요. 그쵸? 그만큼 바이오 관련돼서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4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합니다. 뭐 3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약간 조금 지연되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동결 구간으로 들어갔고 동결에서 이게 시장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무조건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가격 전략은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제 매매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매도한 종목 뭐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 보잖아요. 그러면 2주 안에 다 매매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뭐 10%씩 6%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심리에 대한 안정이다. 근데 그 심리에 대한 안정도 무조건 가격에 의해서 내 심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간에는 자 보세요. HLB도 그렇고 레고캠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거치고 있고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거치고 있고 뭐 셀트리온 제약 뭐 당연하겠고요.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약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성장주입니다. 근데 성장주 중에 유일하게 그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제약주가 분명하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제약주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중에서 대장은 HLB가 이미 됐습니다. HLB가 반등하면서 다른 제약주들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HLB에 몰빵하는 것보다
그쵸? 이러면 무섭잖아요. 심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쪽에 딱 매수해서 막 몰빵해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무섭죠. 기본적으로 HLB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처럼 매매를 내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쵸? 적절하게 싸게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48,700원, 46,800원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 딱 매수가 됐죠. 정확하게 B라고 딱 진행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급등을 하기 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그쵸?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HLB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은 가격 전략인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고 아까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러려면 가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가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도 돈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가격 전략을 내가 반드시 세우자. 가격 전략을 세웠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됐을 때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고,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걸 어떤 관점에서 잡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고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해하고 가세요.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2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